자, 처음부터 얘기합시다. 온도가 뭐냐면은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로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맞죠? 내가 언제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입자의 운동이 뭐지? 입자의 운동이 입자는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데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질수록 뭐라고? 물체의 온도는 높다. 그리고 입자의 운동이 당연히 둔할수록 물체 온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뭐라고?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는 게 미시적 정의입니다. 온도의 미시적 정의가 물체의 운동의 활발한 정도. 다르게 더 얘기하면은 물체의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와 평균 운동 에너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속 가보면, 그래서 입자의 운동이 둔할수록 온도가 낮게 되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어떻게 온도가 높은 물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입자에 내가 같은 열을 주더라도 입자에 따라서 운동이 활발해지는 정도가 같다, 다르다. 다르지. 왜 달라지죠? 입자가 받는 운동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입자 간에 있잖아. 입자 간에 인력이 큰 경우에는 어때? 입자 간에 인력이 큰 경우는 내가 열을 주더라도 지네끼리 활발하게 움직이는 정도가 어때요? 덜하겠죠? 근데 입자 간에 인력이 약한 경우는 어때? 열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돼? 지 맘대로 막 움직이겠죠? 네? 그러니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가 온도라고 한다면 입자 간의 인력이 클수록, 니네 비열 배웠냐? 비열 배웠냐? 비열? 배웠었을걸요. 어느 배우잖아.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같은 열을 주더라도 입자마다 온도가 올라가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왜? 입자의 종류에 따라서 입자 간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열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야, 열이 뭔지 설명해봐 이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두 물체 사이의 온도가 다를 때 온도의 차이로 인해서 이동하는 에너지의 형태다, 이렇게 얘기한다. 온도의 차이로 인해서 이동하는 에너지의 형태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지? 그렇지. 열량이 높은 데서 열량이 낮은 데로 이동한다? 아니지. 뭐에서 어디로?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이동한다. 알겠죠? 자, 그럼 열의 이동에는 어떤 종류가 있죠? 니네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전도, 대류, 복사. 전도, 대류, 복사라고. 지금 여기 나오는 열의 이동 형태를 보십시다. 전도는 뭐냐? 전도는 열이 전달되는데 고체에서 이웃한 입자들 사이에 충돌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다고. 열을 받아서 활발해진 애들이 옆에다가 열을 끼가 계속 자기의 진동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기의 진동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받아서 운동이 활발해진 입자들이 그 자기의 진동 자체를 옆으로 전달해 줘가지고 이웃한 입자로 입자 운동이 전달되면서 충돌을 통해서 열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면은 전도의 과정으로 열이 전달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입자 주위에 뭐가 필요해? 열을 전달해줄 입자들이 필요하지. 에? 그러니까 주로 어떤 형태야?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고체인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담가두면 손잡이 부분까지 뜨거워지지. 지금 손잡이를 통해서 전달된 열의 형태가 뭐야? 전도지. 그 다음에 추운 날 실외의 금속으로 된 의자는 나무로 된 의자보다 더 차갑게 느껴진다. 왜 그래? 같은 온도인데도 어때?
나무로 전달되는 열의 양보다 철로부터 전달되는 열의 양이 더 많단 말이야. 왜? 전도율이 틀리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대류는 뭘까요? 대류는 그래서 전도는 주로 고체에서 이루어지고 대류는 주로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액체와 기체에서 이동한다. 자, 입자가 충돌을 통해서 열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입자가 어떻게?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한다. 그래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커지고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올라간다. 자, 그러면은 무중력 상태에서는 전도는 일어날 수 있다 없다? 무중력 상태에서 고체 전도에 의한 열 이동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지. 왜 없어? 있지. 있다. 진동을 하잖아. 진동을 하는 게 전달되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에서도 전도는 일어난다고. 그런데 무중력 상태에서 대류는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왜? 입자가 진짜 왜? 왜냐면 지금 여기 나오잖아. 물체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 밀도가 가벼워져서 올라간다 그랬다고. 자, 올라가야 돼. 그런데 무중력 상태에서는 밀도가 차이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대류에 의한 열의 전달은 중력 같은 게 필수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열을 받은 입자는 뜨거워져서 밀도가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서 식은 애들은 어떻게 되니? 내려오지. 이런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걸 대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전자에 든 물을 끓일 때 아래쪽만 가열해도 전체적으로 물이 골고루 데워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에어컨은 주로 어디에다 설치하는 게 좋다? 천장, 위쪽 벽에다 설치하는 게 좋단 말이야. 내려가니까. 다 반대로 난로는 바닥에 설치하는 게 좋단 말이야. 우리나라 온돌이 그래서 뭐 과학적인 시스템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온돌이 과학적인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온돌이 과학적인 시스템이긴 하지만 안 좋은 게 있었어요. 뭐가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는 2층 집이 없었잖아요. 온돌이 워낙 무거워가지고요. 2층에 온돌 쏴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 나무집인데 2층 집이 온돌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일본은 어때? 일본은 다다미였단 말이에요. 맞죠? 다다미였기 때문에 나무로 집을 지어도 어떻게 돼? 가벼웠단 말이에요. 일본은 그래서 2층 집, 3층 집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 온돌이 굉장히 과학적인 난방 시스템인 건 맞는데 너무 무거웠단 말이에요. 그만해. 너무 무거웠단 말이지. 그런 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복사 보자. 복사. 영어로 카피죠. 영어로 카피 아닙니다. 카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럼? radiation. 오. 내일이 radiator 니네 알잖아. 라지에타라고 들어봤죠, 맞죠? 배터리 들어봤고 맞죠? 라지에터. 옛날 어른들은 라지에타라 그래. 이런 거. radiator입니다. 무슨 형태냐면은 요거는 불빛이 그러니까 데워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자기파 형태로 빛의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빛의 형태로. 니네도 다 그래서 니네 몸에서도 다 복사열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 몸에 빛나요? 빛이 나오고 있어요. 막 어두운 데서 이거 니네 몸에다가 적외선 카메라 대면 적외선 빛이 나오잖아요. 아, 니네 몸에서도 정외선이라고 광선이 나오고 있어요. 역시. 눈부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는 적외선 같은
파장이 굉장히 긴 광선만 나온다고. 왜? 온도가 낮아서. 근데 온도가 높은 애들 6000도 되는 태양은 뭘 내요? 가시광선을 내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열이 물질에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합니다. 예. 그래서 태양의 열이 지구로 전달되는 거. 토스터나 오븐으로 요리를 할 수 있죠. 예, 토스터나 오븐으로 요리를 할 수 있죠. 토스터나 오븐은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전자레인지는 아니에요. 에어프라이기는 아닌데. 저 에어프라이어도 복사 형태는 아니잖아요. 대류잖아요. 대류잖아. 그 뜨거운 김을 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대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스터나 오븐은 이런 형태, 전기 히터 같이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열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전자레인지는 전자기파를 쏘는 거예요. 열의 형태로 쏘는 게 아니에요. 그늘보다 햇볕 아래가 더 따뜻하죠. 뭐. 난로 가까이 있으면 따뜻함을 느낀다. 신기하네요. 난로 가까이 있으면 따뜻하죠. 신기하네. 신기하네. 집에 가서 해보세요. 맞죠? 단열. 그래서 물체와 물체 사이에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이동하는 물질을 단열재라고 합니다. 실제로 가장 좋은 단열재가 뭐냐면 진공이야, 진공. 진공입니다. 복사열밖에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진공이 어떤 단점이 있어요? 못 버티죠. 뭘요? 만들기가 어렵다고, 진공을. 진공을 만들기가 어렵고 비쌀 거예요, 아마. 실제로 옛날에 지금 니네는 모를 거예요. 진공보온병이라는 게 있었어. 안 깨져요 그건. 깨지죠. 그래서 안 쓰잖아요. 잘 안 써요. 지금은 그래서 니네 저기 보온병들이 보통 이제 그 옛날에는 그 보온병을 유리를 썼다고, 유리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리는 진공을 만들기가 쉬우니까 요즘은 다 철을 쓰죠, 철을. 철안을 이렇게 철안에서 이렇게 그 진공을 만들어요, 이렇게. 진공 보온병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공기는 열의 전도가 잘 되지 않는 물질이면 공기만 넣어도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니네 집에 있는 이중창 사이에 뭐 있어? 공기층 있죠? 공기층이 있는데 그게 단열재라고, 단열재 역할을 해줍니다. 공기를 포함하는 공간이 많은 물질이 효과적인 단열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가 있습니까? 솜이나 스타이로폼이네요. 옛날에 스티로폼이라고 그랬는데 솜이나 스타이로폼도 이런 대표적인 단열재고 전도와 대류 복사의 열이 모두 막아야 단열이 잘 됩니다. 그래서 단열이 잘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물체의 온도 변화가 작게 일어나겠죠.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열의 이용, 보온병을 이용하여 뜨거운 물에 차가운 물을 보관한다. 집의 단열을 위해 이중창을 설치하거나 벽과 벽 사이에 스타이로폼을 넣는다. 스타이로폼을 넣죠. 겨울에는 공기를 많이 포함하는 방한복을 입거나 여러 개의 겹을 얹혀서 입는다. 지금 봐봐. 여기 뒤에 이중막에 이런 거는 볼 거 없는데 이중벽을 봐봐. 지금 벽과 벽 사이가 어떻게 된다고? 진공을 가진다고, 진공을. 진공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니? 어떤 열과 어떤 열이 차단돼? 대리열 정도. 그렇지. 전도열과 대류열이 차단되지. 이제 마지막으로 벽면에다가 뭐 했어? 벽면에다가 은을 도금했어. 은을 도금하니까 어떻게 돼? 무슨 열이 차단돼? 복사열이 차단되지. 나오는 복사열이 은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 다시 안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중마개로 마찬가지로 전도에 의한 열이동 요거 잘해야 되고 나올 수 있어? 미안하지만 이중마개가 뭐 있다고? 전도에 의한 열 차단. 이중벽이 진공 공간으로 되기 때문에 전도 대류에 의한 열 차단. 은도금으로 해서 무슨 열 차단? 복사열 차단. 지배 단열 보겠습니다. 지배 단열. 벽돌 사이에 뭐 넣어요? 요거 단열재 넣어요. 스티로폼을 넣기도 해요. 예? 스티로폼을 넣어요. 니네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들어봤니? 샌드위치요. 샌드위치는 들어봤죠? 나도 들어봤어. 샌드위치. 햄버거도 들어봤다? 샌드위치 판넬이 뭐냐면은 그 조립식 집 지을 때 판넬하고 판넬 사이에 샌드위치 모양처럼 스티로폼을 채워요. 이걸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그럽니다. 요새 그래서 요거를 써서 조립식 집을 많이 짓는데 단점이 있어요.
덥나? 덥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불이 잘 붙어요. 아. 불이 잘 붙어서 좀 단점이 있어. 그래서 지금 봐. 벽과 벽 사이의 스티로폼으로 전도연 열을 차단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중창 사이의 공기가 단열재 역할을 열을 차단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중창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네 보면은 창 보면은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단열창으로 안 돼 있어. 다 어떻게 되냐면은 유리 세우고 가운데 약간 띄워 놓는다고 이렇게. 진공이에요. 진공이어도 되고 뭐 공기가 있어도 상관없어. 이거는. 살짝 이중창을 해 놓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또 이중창을 하지. 그렇게 똑같이 또 이중창을 한다. 맞지 집에. 뭔 중창?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합니다. 열평형 보겠습니다. 열평형. 열이 뭐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형태다. 그래서 단위가 뭐라고? 칼로리. 그래가 니네가 자주 쓰죠 이거. 이거 먹으면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살찔 텐데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아니야? 안 해봤어? 살이 안 쪄서. 그러게 니네 살찐 니네가 근데 워낙 그러니까 니네는 먹을 크는 나이라서 살로 잘 안 가. 찍고 싶어? 나 48kg. 그래? 나가 나 54. 나도 53. 내가 저기 영재반에 점톤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어요. 원영이요? 점톤. 아니 원형이 안 나. 점톤이 어떻게 되죠? 왜 점톤이죠? 0.1톤이에요 몸무게가 100kg.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걔가 그래 선생님 저 이제 10의 자리가 0이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뭔데? 1이요 이러더라고. 10의 자리가 1이래. 110kg 넘는 거죠 맞지? 0.1 선생님 우리 반에요 10의 자리가 2인 애도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이따시만 애가 그냥 10이겠어? 이따시만 하는데 걔는 저기 거기 고깃집에 가면은 지 앞으로 소주잔도 주더라는데 나 그건 모르겠는데 키가 커요? 키가 175 정도 되는데 뭐야 나만 키도 큰데 저기 110인데. 재밌었어요. 선생님 작년에는 10의 자리가 0이었는데요 이번에 1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반에 2도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중간에 이기겠다. 키는 거랑 중간에 이런 애가 있어야 돼. 옆으로 보고 있어요. 그냥 이런 누워 있으면 못 약간 끌어. 하나니 같은 스타일. 아니 두 명이서 이러고 있으면 됐어. 못 끌어. 팔이 200포인트. 같은 반에 있다고? 같은 말 있어. 이게 진이고요. 합이 200.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칼로리와 킬로칼로리가 이제 열의 단위죠. 열의 단위. 열량은 뭐라고? 이동한 열의 양입니다. 자, 니네 이제 열 하니까 열이 영어로 뭐니? 히트. 히트죠, 히트. 스펠링 몰라. 히트 열입니다. 히트. 열의 이동과 물체의 변화. 열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아진다. 자, 온도하고 뭐가 연관된다 그랬어요? 입자의 운동이 연관된다 그랬어요. 입자 운동이 그래서 활발해지고요. 그 다음에 열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온도가 낮아지고 입자 운동이 둔해지게 해서 다시. 자, 그런데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니까 온도가 높은 물체는 어떻게 돼요? 열을 잃은 거지. 아? 네. 온도 미안해. 온도가 높은 열을 잃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온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은 때는 어떻게 해? 열을 얻었으니까 온도가 높아지죠. 네. 그럼 얘하고 온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생기겠지?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열평형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온도가 다른 도물체를 접촉하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도물체 온도가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자, 고온의 물체는 입자 운동이 활발했고 저온의 물체 입자 운동이 둔했는데 열이 이동하면서 얘는 덜 활발해지고 얘는 더 활발해지니까 결국에는 온도가 같아지면서 열평형을 이루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고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어가지고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떨어지고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서
온도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열평형을 이루게 되고 열평형을 이루게 되면 그때 온도를 열평형 온도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얘가 잃은 열은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은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과 같다. 예, 그래서 외부와 열 출입이 없을 때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은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과 같다. 열평형을 이동해서 그래서 뭘 측정할 수 있어요? 체온을 측정할 수도 있죠. 자, 체온을 잴 때 입안이나 겨드랑이에 체온계를 넣고 열평형 상태까지 될 때 기다리면은 이제 체온계에서 체온이 측정되겠다. 냉장고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냉장고 속 온도가 같아지니까 냉장고가 처음에는 뿡 하고 돌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조용해지죠. 푸시 이러면서 봤죠? 그래요? 소리가 나. 요즘 안 납니까? 나요? 냉장고 소리가 안 납니까 진짜? 네. 시작하자마자 조용히 해주는데. 시작하자마자 조용해진다고? 냉장고가 시작이래. 그러니까 음식을 냉장고. 넣어서 아, 음식을 넣자마자 조용해진다고? 넣기 전에 시끄럽고? 아니 원래 아무 좀 소리도 이상하잖아. 안 나요. 그냥 아예 아무 소리 안 나는데 넣던 말들. 진짜? 그냥 냉장고가 파워가 털러가 뽑은 거 아니야? 아니 당연히 움직이지 왜 안 움직여? 아니 별 소리 안 나지 않아요? 소리 안. 아 요즘 좋구나. 미안해. 우리 집 냉장고는 저기 아 내가 임진왜란 때 산 거라. 아. 임진왜란 때 냉장고에 있어. 장동 빼는 게 무슨? 나도 몰라. 임진왜란 때 있었나 없었나? 아닌가? 전기가 언제 생겼어? 10분 진짜? 자, 그래서 차가운 물을 넣는 비커에 뜨거운 물이 담긴 열량계를 안에 넣고 차가운 물이 담긴 비커에 뜨거운 물이 담긴 열량계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각각 온도를 재. 뜨거운 물은 60도에 시작했고 차가운 물은 10도에서 시작했는데 쭉 시간이 지나면서 뜨거운 물은 온도가 내려가고 차가운 물은 온도가 올라가서 여기서 지금 평형을 이루게 되지 열평형을 네. 30도가 된 겁니다. 그럼 이게 무조건 평균 온도가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이것도 나중에 할 거예요. 평균 온도가 아닙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평형을 이루게 된다. 아. 예, 그래서 요거 숙제는 어디까지냐? 7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와. 자, 지금 근데 시간이 좀 4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안돼. 71페이지 한번 해봐. 귀가해야 돼 지금. 네,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집에. 어? 12요. 맞다. 너 저녁 먹으러 간다 그랬지? 네.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깜빡했네. 일단 빨리 하고. 75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알겠죠? 내공의 힘은